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2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학습의 목표는 반도체의 개발 및 진화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것이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입과 질문입니다. 강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1강에서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 제품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패키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패키지 제품은 그렇다면 왜 다양한 형태로 조립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형태, 크기, 적층, 높이 등을 다르게 하여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제가 도입한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SIP라고 적힌 것, 그리고 SD카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뭐 POP, 그리고 FC, FPGA, 뭐 알 수 없는 이러한 단어들도 존재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지금 단면으로 나와 있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평면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을 살펴보았을 때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제품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양한 공정에 따라서도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패키지 제품은 왜 다양한 형태로 조립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학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키징의 이제 개발 트렌드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긴 연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10년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2020년대이지만 1970년대에서 약 2000년 초반까지의 어떠한 반도체 패키징의 개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970년대에서 이제 2010년대까지의 어떠한 반도체 패키징의 형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1970년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본다면 어떠한 리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지네다리와 같은 그런 금속선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쿼드 플랫 패키지,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리드레스, 칩 커리어, 그리고 핀그리드 어레이라는 단어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가 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살펴본다면 쿼드 플랫, 칩 스케일 패키지, 시스템인 패키지, 시스템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의 이제 개발 트렌드를 살펴보게 된다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어떤 리드 프레임 패키지라는 것이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제품의 형태들이 변화해가면서 1990년대에 볼 그리드 어레이, 즉 BGA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가 출시가 되었고 201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2.5D 그리고 3D라고 부르는 그러한 패키징의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트렌드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반도체 패키지인 리드 프레임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드 프레임 패키지는 1970년대에 처음 출시된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초창기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네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네 심볼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리드 프레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형성이 된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의 외부 인출을 하기 위한 이제 금속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리드 프레임 패키지를 옆으로 쪼개가지고 내부의 단면을 살펴본다면 내부에 이렇게 반도체 패키지가 존재합니다.
칩과 그리고 아래쪽에 금속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칩에서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리드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리드 프레임들이 다른 외부의 어떠한 전자 부품들과 연결이 또 되면서 이러한 리드 프레임들을 꽂으면서 다른 부품들이 놓여 있는 보드 혹은 회로의 리드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드 프레임 패키지는 사실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는 굉장히 다리의 숫자가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드 프레임에서 더욱더 빠르게 반도체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많은 전기적 인출을 담당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의 다리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980년에서 1999년대에는 전자기기의 고도화에 의해 전기적 인출이 빠른 반도체의 필요성이 이제 요구가 되었기에 고도화된 반도체의 전기적 인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초창기 패키지 대비 리드 프레임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그림을 살펴본다면 1970년대에 나온 리드 프레임의 개수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쉽게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지만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출시가 된 제품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뭐 세려고 하면은 셀 수는 있겠지만 이 사면을 다 세어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리드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리드 프레임 패키지는 단순한 구조에 따른 낮은 단가와 제조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를 이제 따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열어본 그래픽 카드인데요, 내부에 이렇게 리드 프레임 패키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리드 프레임 패키지들이 어떠한 그 AP나 뭐 GPU, CPU 등과 같이 이제 복잡한 반도체 패키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단순한 구조 그리고 낮은 단가, 제조의 용이성, 그리고 사실 리드 프레임 패키지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출시가 된 볼 그리드 어레이. 이 볼 그리드 어레이는 흔히 저희가 BGA 타입의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딱 출시가 되었고요.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고도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리드 프레임 패키지로는 더 이상 소형화 그리고 고도화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패키지보다 더욱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이제 패키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BGA 타입의 패키지는 반도체 칩을 PCB 기판에 연결하고 기판의 하단에 수많은 솔더볼들이 존재하는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 패키지와 그리고 이러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단면을 그대로 비교를 해본다면 리드 프레임 패키지는 외부의 전기적 연결을 이러한 리드 프레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볼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기판에 이러한 수많은 볼들이 존재하고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는 수많은 볼들을 통해서 어떠한 회로 혹은 마더보드에 연결이 되는 지금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GA 타입의 패키지는 반도체 칩의 PCB 기판에 연결하고 기판의 하단에 수많은 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어떤 패키지들을 뜯어보았을 때도 대부분 다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설명하는 반도체 패키지를 포함하여 국내외의 대기업에서 제조하는 반도체 패키지는 대부분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 패키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패키지의 장점은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리드 프레임 패키지 대비 당연히 수많은 볼들이 다 따로따로 전기적 공급과 그리고 인출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대비 훨씬 더 볼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적 인출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전기적 인출이 빠르다라는 것은 반도체 칩에
더욱 복잡한 소자의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제 팻 공정에서 더욱더 복잡한 반도체를 형성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수많은 볼을 통해서 정기적인 인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 패키지의 출현은 꼭 필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팹에서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더라도 하단의 기판에 수많은 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 인출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전자기기들도 이제 소형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인출이 더욱더 빠르고 더 많은 정기적 인출을 진행할 수 있는 BGA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IT 기기들의 소형화가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본다면 저희가 예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라고 해야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 패키지들이 이렇게 수많은 기판에 쫙 붙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소형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빠른 정기적 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BGA 타입, 반도체 패키지 타입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SSD, 그리고 IT 기기 등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전자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TV와 같은 이러한 대형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리드 프레임 패키지들이 현재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은 빠른 정기적 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많은 볼들을 붙여서 반도체 소자에 어떤 정기적 인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화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SSD와 스마트폰을 저희가 놓고 내부의 분해를 해서 살펴본다면 SSD의 내부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낸드 패키지들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이 낸드 패키지들이 전부 다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패키지들도 SSD 내부에 이렇게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을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뜯어서 내부를 살펴보게 된다면 스마트폰은 당연히 AP가 존재할 거고요. AP에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또 D램과 그리고 낸드도 함께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런 스마트폰 내부의 반도체 패키지들도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들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가 출현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들이 훨씬 더 작게 소형화 그리고 고도화가 성능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징의 이제 개발 트렌드에서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컨벤셔널 패키지는 두 가지 제품으로 그냥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패키지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본 강의에서 컨벤셔널 패키지는 주로 이제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거고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리드 프레임도 현재는 사용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사용이 되는 정말 밀접한 기기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것들은 다 이런 와이어 본딩 플립칩 타입의 BGA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BGA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를 저희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GA 타입의 컨벤셔널 패키지는 하단의 PCB 기판에 당연히 솔더볼이 부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라고 한다면 리드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GA 타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BGA 타입의 와이어 본딩 혹은 BGA 타입의 플립칩 패키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인 그림을 살펴본다면 와이어 본딩 타입도 플립칩 타입도 하나는 D램, 하나는 이제 CPU와 같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제품에 적용이 되는 반도체 패키지들이지만 하단의 기판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솔더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GA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어 본딩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 패키지는 컨벤셔널 패키지 중에 주로 낸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인출 방향은 반도체 칩의 패턴면이 위로 향한 페이스업 방식이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의 패턴면, 즉 전자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면이
위쪽을 향하게 된 방식을 저희가 페이스업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도체 칩과 와이어 그리고 PCB 기판, 솔더볼로 정기적 인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 인출 방향을 그림에 표기를 하였는데요. 패턴면에서 전기가 나와서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그리고 PCB를 통해서 솔더볼을 통해서 외부로 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편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패턴면과 와이어와 그리고 PCB 기판 이 연결이 되어 있고 PCB 기판의 하단에는 솔더볼이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이어 본딩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는 페이스업 방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정기적 인출이 진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솔더볼 쪽으로 정기적 인출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이어 본딩 타입의 패키지는 그렇다면 페이스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와이어 본딩을 다단 적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단 적층이 우선 가능합니다. 다단 적층이 이제 가능한 형태를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다단 적층이 우선 가능한 패키지를 저희가 3D 패키지로 명명을 합니다. 그게 와이어 본딩이 됐든 플립칩이 되었든 다단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패키지를 모두 우리가 3D라는 명칭을 붙여서 3D 패키지라고 부르고요.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다단 적층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페이스업 방식이기 때문에 패턴면이 이렇게 위쪽을 이제 향해 있을 텐데요. 그 위쪽에서 지금 살펴보신다면 끝부분에만 와이어 본딩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소자들끼리 이제 연결이 되는 정기적 인출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끝부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프라고 하는 어떠한 접착성의 필름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필름의 요 정기적 인출이 방해를 받지 않고 밑에 PCB 기판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와이어 본딩의 3D 적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 우리가 연결을 하는 방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반도체 패키징 회사에서 이제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패키지를 더욱 높게 이제 다단 적층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끝부분에만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또 높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엣지 다이 스태킹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를 약간씩 꺾으면서 위쪽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 방식이 또 고안이 되었고요. 살펴본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와이어 본딩들을 효과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을 하여서 지금 적층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와이어 본딩이 연결이 되고 비스듬하게 연결을 적층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엣지 다이 스태킹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와이어 본딩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위쪽으로 3D로 적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립칩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컨벤셔널 패키징 중에서 플립칩 패키지는 반도체 칩의 패턴면이 아래로 향해 있는 페이스 다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패턴면과 PCB를 솔더 범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을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업 방식이기에 어떠한 패턴면에서 와이어 본딩 쪽으로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PCB 쪽으로 인출이 되어서 이렇게 정기적 인출이 좀 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플립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패턴면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솔더 범프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 대비 빠른 정기적 인출이 가능하며 고성능이 요구되는 비메모리 제품에 주로 활용이 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와이어 본딩도 플립칩 패키지도 둘 다 솔더볼을 통해서 최종적인 정기적 인출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플립칩 패키지에서 사용이 되는 솔더 범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플립칩 패키지는 패턴면 하단에 솔더 범프를 통해서 PCB 기판과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패턴면의 하단에 어떠한 솔더 범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면에서 숄더 범프를 통해서 PCB 기판에 하나하나 이러한 숄더 범프들이 연결이 되면서 반도체 칩이 실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숄더 범프의 위치에 맞게 PCB 기판의 표면에 실장할 수 있는 패드가 존재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플립칩 패키지를 저희가 조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숄더 범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숄더 범프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패턴면의 하단에 전기적 인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성분이다, 금속 성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크기와 숄더 범프는 다양한 크기와 조성의 이제 숄더 범프로 제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숄더 범프는 예전에는 주석과 납을 섞은 형태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환경 규제에 의해 납 성분을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위에서 이제 납땜이라는 단어를 주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숄더 범프의 이제 성분도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납이 이제 규제가 되면서 주석과 은을 활용한 숄더 범프가 제조가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석과 은과 구리가 활용이 되는 그런 숄더 범프가 최근에는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턴면에서 전기적 인출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숄더 범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숄더 범프는 전기적 연결이 당연히 가능한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SNAG-CU, 즉 주석, 은, 구리 성분으로 만들어진 숄더 범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숄더 범프와 숄더 볼에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숄더 범프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딱 보셔도 숄더 범프가 숄더 볼보다 훨씬 더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단면 사진을 가져와서 살펴본다면, 숄더 범프와 숄더 볼의 크기 비교를 해본다면 뭐 수배 혹은 수십 배, 수백 배 가까이도 이제 크기의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숄더 범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기판 PCB를 이제 연결하기 위한 금속 성분이다라고 한다면, 숄더 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를 훨씬 더 큰 마더보드 혹은 이제 회로에 실장하기 위해 부착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제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성 성분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가 저희가 한 2000년대 정도까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에 대한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01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웨이퍼 레벨 2.5D, 뭐 3D 시스템인 패키지와 같은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들이 이제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 기술에 이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은 TSV를 활용한 HBM, WLP 그리고 PLP를 의미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만드는 시스템인 패키지까지도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기술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정의는 컨벤셔널 패키지 대비 전기적 성능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경박 단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출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컨벤셔널 패키징은 PCB 기판을 활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PCB 기판을 RDL로 대체를 합니다. 재배선층을 통해서 대체를 하고요. 공정의 단위를 PCB 단위에서 웨이퍼 혹은 패널 레벨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LP 그리고 PLP 제품은 플립칩 패키지와 전기적 인출 방향 등의 형태가 이제 유사하지만 PCB를 활용을 하지 않고 이제 RDL을 활용을 해주고 공정의 단위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이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지속적으로 패키징 회사들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TSV 기술을 적용하게 될 경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었던 전기적 인출을 플립칩이 장점을 와이어 본딩보다 전기적 인출에 있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TSV 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전기적 인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SV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TSV 기술은 빠른 전기적 인출과 다단적층에 이제 용이한 기술이다. 그래서 반도체 칩의 내부에 관통하는 구리비선,
구리 배선, 이런 구리 배선을 우리가 비아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수루 실리콘 비아, 즉 실리콘에 관통하는 어떠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래서 구리 배선을 형성을 하고 이런 구리 배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을 다단적층을 하여서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SP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 서버형 메모리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이제 제조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인 TSP를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빠른 전기적 인출이 하단까지 바로 가능하고 바로 아래쪽에 반도체 칩을 이러한 비아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칩 패키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빠른 전기적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플립칩 패키지는 페이스 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플립칩 패키지를 여러 개를 적층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TSP 기술은 아예 실리콘의 내부에 관통선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적층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패널 레벨 패키징을 살펴보게 된다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지는 플립칩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WLP, PLP 패키지와 플립칩 패키지는 이렇게 페이스 다운 방식으로 인출이 되는 전기적 인출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플립칩 패키지는 아래쪽에 이제 솔더 범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PCB 기판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 그런데 WLP와 PLP 같은 경우에는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제품도 있지만 솔더 범프를 형성을 하지 않고 RDL이라고 부르는 재배선층을 통해서 솔더 범프와 그리고 PCB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RDL 층이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과 정기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RDL이 형성된 웨이퍼를 살펴보신다면 PCB 단위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웨이퍼 단위로 바로 직접적으로 패키징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패널 레벨 패키징이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반도체 패키지는 지네다리를 가진 리드 프레임 형태로 이제 제조가 되었었는데요.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고도화에 의해 BGA 타입의 패키지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본 강의에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컨벤셔널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반도체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강의 도입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강의 도입에서 저희가 크기, 형태 및 목적에 따라 각각 반도체 패키지의 이제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 내에도 이제 수많은 반도체 패키지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반도체 패키지들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부품의 고도화와 소형화에 의해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 트렌드도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지금도 사실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제품의 크기가 크다면 혹은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면 TV에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더 튼튼하고 그리고 가격이 더 저렴한 리드 프레임 패키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크기, 형태 및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들이 지금도 제조가 되고 있고 그러한 타입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 패키지 공정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강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